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제의 나라 불가리아 두 번째 이야기 부여의 기상을 간직했던 불가리아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리아가 부여의 기상을 간직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부여와 불가리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랄까? 예,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서 발칸반도를 점령한 불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째 아들 코트라그가 볼가강 유역에 고추 불가국을 세우는 동안 셋째 아들인 아스파르흐 역시 흑해를 지나 발칸반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구글에서 찾아본 지도를 살펴보면은요, 예, 요 소피아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옛날 이제 발칸 반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발칸 반도 안에서 소피아 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세력권 안에 두고 있었던 비잔틴 제국은 680년 불가족의 퇴거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681년 불가족과 로마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불가족 아스파르흐 칸은 결전을 앞두고 하늘을 향해서 조상신인 당군 혹은 탱그리,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에게 승전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군 연락 장교의 어떤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불가족은 681년 벌어진 비잔틴 제국과의 결전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해에 불가리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나라 이름을 불가리아라고 정한 것은 불가족의 땅, 그러니까 불 플러스 가리아 라는 뜻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불가족은 불가리아의 귀족이 되었고 보야라고 불렸는데 이는 부여의 발음이 변형한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가족이 불가리아 왕국을 세우면서 기본적으로 슬라브계 민족들을 다스렸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귀족으로서 보야라는 어떤 자귀의 형태를 만들었고 스스로를 그래서 보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부여의 발음이 변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슬라브족을 농민으로 삼아 다스리며 점차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불가리아 제국은 9세기 초에 판노니아 평원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대국이 되고요. 서쪽으로 프랑크 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니케포로스 1세의 비잔틴 제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809년에 불가리아를 공격했다가 불가리아 황제 크룸칸에게 역습을 당해서 참패를 하게 됐고, 크룸칸은 비잔틴 로마군의 요새 사르디카를 점령했으며 811년에는 산맥 고개에서 매복했다가 로마군을 대파하면서 비잔틴 황제 니케포로스 1세가 전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불가리아 제국은 결국 발칸반도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로마군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게 됐고요. 그와 함께 수도를 세르디카로 옮겨 이름을 소비, 현재의 소피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봤을 땐 사비를 변형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소비성을 쌓아요. 지금은 소피아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조상신인 당군 탱그리에게 승전의 제천 제사를 올렸고 그 산의 이름을 발칸산,
우리 고대 민족에서 한민족들이 제천의식을 행하던 산을 우리가 박산, 박악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 뭐 백두산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천의식을 행했던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산 이름을 발칸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여족은 어디 가나 나라를 세울 때는 서울을 소비,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비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부여족 일파가 세웠던 백제가 하남 위례성을 잃고 남쪽으로 천도해서 지금의 부여의 수도를 정했을 때 백제 성왕은 538년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꾸었고요. 수도 이름을 사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사비, 이건 상호 호환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불가리아의 크롬칸이 수도를 소비라고 호칭한 건 역시 불가족이 부여족이라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여에서 탈출해서 주몽이 만든 나라가 고구려죠. 그리고 그 고구려를 그 고구려를 만들 때 엄청난 도움을 줬던 인물, 우리가 뭐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네, 바로 소선호라는 여인, 그리고 그 소선호와 주몽 사이에 있었던 아들들이 고구려를 탈출해서 다시 세운 게 백제예요. 그러니까 이 비류와 온조는 백제를 세우기는 했지만 뿌리적으로 보면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바로 부여에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여의 피를 이었던 이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지을 때 수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 사비라고 했다. 자, 그리고 부여족이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인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발칸반도에 정착을 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수도의 이름을 소비라고 붙였다. 자, 그럼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몽고 반점을 간직한 불가리아 황제 크름칸은 814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티스탄티노플을 공략하려다가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패전으로 매우 취약해졌던 비잔틴 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뒤를 이은 불가리아의 칸은 비잔틴 제국과의 평화를 추구해서 긴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었고, 불가리아의 보리스 칸은 864년에 그리스 정교를 수용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애초에 하늘신 당군에게 제사를 지내던 불가리아가 그리스 정교의 어떤 기독교 국가로 변모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가리아의 어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색채가 조금씩 유럽으로 스며들게 되었다는 거죠. 유럽 문화로 스며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리아 제국은 11세기 들어서 약화되면서 이번에는 도리어 비잔틴 제국의 공격을 받고 그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사이 소수 불가족과 다수의 슬라브족 사이의 혼혈로 외형은 점점 슬라브족 모습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세기를 지나면서 이 소수의 귀족층이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부여인들이 슬라브족과 계속 섞일 수밖에 없겠죠.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슬라브족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점차 어떤 부여족 특유의 동양적인 외모는 사라지고 슬라브족, 그러니까 유럽 민족의 어떤 외형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리아는 12세기 후반 다시 독립하면서 불가리아 제2제국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2제국의 지배층은 이미 슬라브화되어서 1제국의 지배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유럽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배층이었던 소수민족이 피지배층이던 다수민족에게 밀려서 희석화되는 현상은 특히 우리 중국 역사를 보면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민족이었던 거란족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몽고족들이 중국의 한족을 다스리면서 점차 한족에 동화되어서 자신들의 색깔을 잃고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여족도 이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던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불가리아 제국은 동방에서 온 부여족이 세운 국가임이 확실한데 부여족은 불가리아 주민에게 독립과 역사로 남아있고 발칸산, 발칸산맥, 발칸반도, 소비 등의 다수 지명으로 남아있으며 불가리아 말 문법 구조로 남아있고 문화와 생활 양식, 전통, 정월에 달집놀이를 한다거나 국거리를 하는 것, 또 아기 엉덩이에 몽고 반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백인 세계에서, 유럽 세계에서 혹은 미국, 아메리카 쪽에서 갓난아기에 이 몽고 반점이 나오는 민족은 오직 불가리아인들 뿐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그럼 어디 있을까? 바로 원조상이 부여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불가리아와 유럽 역사학자들은 현재 원불가족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라고 단념하고 5세기 흑해지방 마그나 불가리아를 그 기원으로 삼아서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용화 교수는 바로 이전의 원불가족이 동방의 부여족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용화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언어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불가리아를 한번 또 들여다보면은요, 조선 상고사에 따르면 일찍이 고조선 연방 서변 국경을 지키는 병력에 불리지라는 고조선 후국 부여 기마민족 군단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불리지와 불령지는 동일한 나라의 다른 한자 차음 표기이며 고조선 후국 부여족 무장이 거느린 기마 부대로서 정복하는 지방마다 자기 부족의 불자를 넣어 이름을 짓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BC 664년 고대 중국 동주 제의 황공이 조, 허, 연, 진, 노 등의 연합군을 편성해서 고조선을 공격하고 고조선과 동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불리지는 고죽, 산융, 불도화 등과 함께 고조선 연합군을 편성해서 제환공의 고중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걸 물리치게 됩니다. 불리지가 고조선 문명의 후예임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불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불리지 혹은 불령지라고 불리는 이 어떤 기마민족 군단, 그러니까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군대는 바로 부여족 족장이 이제 거느리는 기마 부대이고 어디에 통솔을 받았다? 고구려의 통솔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지의 뜻은 고조서의 음자로서 부르지인데 부르는 부여족을 의미하고 치는 장군, 가의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구려 영계소문의 직책이 망리지였죠. 나중에 대망리지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신채호 선생에 따르면 마리치, 머리 플러스 치로서 머리장관이라는 뜻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망리지가 머리치,
우두머리 장관이면 불리지는 그러니까 부여족 지, 부여족 장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BC 108년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이 불리지, 이 신채호 선생의 해석에 따르면 부여족 장관을 따르는 이 군단은 반농 반목의 후국으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에 묶여서 떠날 수는 없고 소수의 어떤 인원들만으로 유목민들이 모두 북방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오후 16국 시대에 반격하여서 한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성공하지만 다시 후퇴해서 서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카프카스 지방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한자 문화권을 벗어나면서 이제 불가족, 아까 전에 뭐 불령지 이런 게 아니라 불가족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정리를 하자면 불가리아 제국이 성립하기 전까지 부여인들은 고조선 세력권에 속한 기마민족 군단이었고 동주연합에 맞서서 고조선 편에서 전쟁을 벌인 기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이들이 유럽으로 밀려나게 됐고 거기에서 불가리아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불가리아에 남아있는 부여족의 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스파르후카는 초기 수도를 플리스카로 정하게 됩니다. 이후 소피아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최근 불가리아 고고학자들의 어떤 보고에 따르면 플리스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외성은 21km의 긴 장방형 토성을 쌓고 주위에는 환호를 파서 사람과 말이 건널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성은 돌로 석성을 쌓아서 그 안에 궁전과 보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부여인들이 거주하는 귀족층의 어떤 거주지가 있었고 또 주요 시설이 이 내성 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부여식 성곽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석성 안에 아사달이라 호칭된 구역에서는 고급 도자기, 철기, 유리, 제조 유적이 발굴되기도 했고요. 수공업이 크게 발전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외성 밖의 농촌에는 동로마 통치하에 속주로 살던 소수 원주민 트라키아족과 다수의 슬라브족이 거주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내성 왕궁과 귀족층 지역을 아사달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건국기의 불가리아 제1제국이 자신들의 뿌리를 고조선, 부여 이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천문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아스트롤로지입니다. 이 아스트롤로지를 영국의 천문 고고학자 니덤은 그 말의 어원이 아스트로에 있다라고 했고 바빌로니아의 여신이었던 아스타르테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의 본뜻이 아스타르테라는 것인데 아스타르테는 곧 금성의 다른 이름을 의미하죠. 주목되는 것은 아스타르테라는 발음이 단군 조선의 아사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천부경 81자 바라밀 박용숙 씨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불가족은 누구를 섬겼다? 하늘신 단군을 섬겼죠. 이 대신의 이름은 때로는 천공 혹은 천상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모예드족의
통구스족의 부가, 혹은 몽고족의 탱그리, 부야트족의 탱게레, 불가 타타르족의 탱게레, 벨티르족의 팅기르, 야쿠트족의 탕가라 등이 바로 그런 신들이다. 미르치아 엘리아다가 썼던 샤머니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단군이란 말이 탱그리라고 표현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대 언어에서 동화와 탈락은 이런 의문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무엇보다 불가리아 제국의 지배층은 고조선식 고인돌 무덤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도 고인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닌 씨가 현재 불가리아에서 지표 조사 보고한 것만 해도 무려 114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고인돌은 철기 시대의 것이어서 입구의 돌을 잘 다듬어 사각형의 상징적 출입문을 만든 발전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그들 조상의 고조선 문명 고인돌 양식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불가리아 제국을 동방의 불가르족, 불리지족, 불령지족, 자, 이런 민족이 이동을 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거의 확신 어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 밑에 불령지 혹은 불리지 라는 기마민족 군단이 존재를 했고요. 자, 이게 바로 어떤 부여족의 근간이 되는, 부여족이 어떤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종의 기마민족 군단이자 어떤 부족이죠. 자, 그런 부족이 있었고요. 부족, 나라의 형태를 지닌 부족이 있었고, 자, 이들이 중국과 맞서 싸우기도 했는데,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자, 이 만주 벌판에 있던 곳에서 점차 중국 쪽으로 조금씩 스며들었고, 자, 그러다가 결국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갔다? 유럽의 발칸반도 있는 데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 제국을 세우게 되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 부여와 불가리아가 결국은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자,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여족의 일부가 넘어가서 불가리아 제국을 세웠고, 이 불가리아 불가족, 우리가 지금 불가리아라고 딱 정의하지는 말고 불가족이라는 인물들이 어쨌든 와서 세웠는데, 이 불가족이 바로 부여인들의 어떤 핏줄이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불가리아와 부여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쭉 이어서 이 부여와 불가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